11월인데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포근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기온은 이렇게 온화한데 중국에서는 극심한 스모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50m도 되지 않아서요. 고속도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스모그가 우리나라 대기에도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도 미세먼지 대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박록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 스모그 영상이 나오던데 진짜 회색빛 안개가 너무 뿌옇게 흐려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가시거리가 네. 한 50m 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는데 중국 탄진 같은 경우. 지금 네. 중국의 스모그 상황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번 주 내내 중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환경 기준을 훨씬 웃도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유지됐고요. 북경 같은 경우는 어제 한 150 마이크로그램 큐빅미터에서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정도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평소에 그냥 기본적인 보통의 경우보다 몇 배 정도 지금 먼지가 많아진 겁니까? 최근에는 중국도요. 한 30, 40, 50 정도 됐는데요. 150이면 거의 3배 이상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중국의 스모그 수준 일단 영상 속에서 보니까 너무 뿌해가지고요. 이거 사람 몸에도 영향을 많이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그 스모그 때문에 몸에 이상도 느끼고 그럴까요? 네, 주로 이게 초미세먼지나 그다음에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요. 이게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면 호흡기 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특히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랄지 또 어린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혈관계에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세먼지나 스모그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조기 사망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당연하고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준다. 네. 이게 스모그 현상, 이거 왜 일어나는 건가요? 스모그란 단어 자체는 1900년 초반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이 스모그가 스모크와 포그를 갖다 더한 합해가지고 만든 단어인데요.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영국에서 석탄을 많이 태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석탄에서 나온 이산화황이라는 물질이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가 이 포그라고 하는 이런 안개랑 결합돼가지고 상당히 커지기도 하고요. 시정을 나쁘게 하기도 하고 또 그게 인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저희가 스모그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모그,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스모그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올렸던 나라는 예전에는 영국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중국이 워낙 상황이 심각해서 스모그와 미세먼지 이게 좀 개념이 다른 건가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다르죠. 스모그라는 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스모크라는 연기와 포그가 합쳐진 말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 오염 현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할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되게 높게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는 그냥 미세먼지만 따로 떼어가지고 미세먼지 오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안개가 발생되는 그런 대기 조건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스모그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스모그만 있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스모그란 건 사실 미세먼지와 안개가 같이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저희가 이제 안개와는 별개로 그냥 미세먼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중국 당국은 이번에 스모그에 대해서 공장 가동이 활발해졌고 화물차 운행이 늘어서 오염 배출이 좀 증가한 것 같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19 좀 심각했을 때요. 중국 공장들 다 문 닫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공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되게 미세먼지 농도도 낮았고요. 또 미세먼지를 만드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의 배출량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코로나 때 비교해서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좀 상당히
그 전 기간 정도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발생한 이런 미세먼지 오염도 그런 원인이 좀 상당 부분 기여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중국발 스모그 일단 이게 당장 그 중국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이게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 농도, 우리나라의 대기질에도 이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 대기질이 나빠질 그 가능성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실제로는 바람의 방향에 상당히 좌우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보였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나라 주변에 특히 황해상의 그 바람의 방향이 남동풍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특히 그 베이징발 그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근데 이게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사실 바람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바람의 방향이 또 달라지면 그건 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중국발 스모그 현상이 우리나라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바람의 영향으로 많이 받겠지만 바람이 우리나라로 많이 불어오면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특히 겨울에는 바람이나 공기 방향이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주로 이제 북서풍이 주풍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특히 그 북쪽 지방에 그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하면 그게 우리나라 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그 공기가 넘어오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바람의 세기와 또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풍속이 10m/s다 다시 말해서 1초에 10m 정도의 바람이 분다라고 치면 1시간이면 36km가 이동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랑 서울이랑 국경의 거리가 대략 한 10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한 20에서 30시간 정도, 다시 말해서 하루 남짓 또는 하루나 이틀 사이에 그 정도 바람 세기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네요. 그렇죠. 금방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미세먼지나 스모그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거랑 또 중국에서 오는 거랑 합쳐지면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거는 좀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이거 중국 공장에 어떤 매연 정화 장치 이런 거 설치하거나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요? 아니요, 중국이요. 중국이요. 물론 중국도 이렇게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오염이 많이 발생하면 당장 중국 국민들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쭉 이렇게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해 왔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거 새로 살 때 그런 그 번호판 같은 거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 때 뭐라고 그러죠? 라털이라고 부르던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규제를 많이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중국의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 또 그걸 만드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의 농도도 계속 줄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앞으로 중국도 이런 환경 규제를 지속적으로 아마 시행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아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랑 중국에서 넘어온 스모그 미세먼지랑 이게 구분이 가능한가요? 그게 엄밀하게는 저희가 측정을 통해서는 나누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여하는 오염물질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택이 붙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거든요. 오염물질 좀 비슷하군요, 서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중국에서 얼마 정도 기여한다 이런 것들을 갖다 연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은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측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힘들죠. 일단은 좀 이 스모그와 미세먼지 좀 문제이긴 한데 이게 이제 계절적인 영향도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유독 특히 가을에 유독 좀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날이 추워지는 겨울에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계절적인 영향은 어떤가요?
계절적 영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실제로 여름에는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 오염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중국에서 영향도 상당히 줄어들고요. 가장 주된 이유는 여름철에는 바람의 방향이 태평양에서 불어옵니다. 북서태평양. 다시 말해서 해양에서 되게 깨끗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쌓여서 이렇게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겨울철에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풍이 북서풍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배출된 오염물질들이 바로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상적인 환경에다가 이게 재밌는 게 겨울이니까 이제 시베리아에서 많은 이렇게 차갑고 그다음에 깨끗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줄 때는 이 오염 농도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별로 오염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춥다가 간혹 약간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그럴 때는 이게 따뜻해진다는 건 뭐냐면 시베리아에서 오는 차가운 공기가 우리한테 영향을 덜 주고 이 공기가 상당히 정체돼 있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정체돼 있는 그런 겨울철에는 이렇게 이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점점 대기 중에서 쌓이고요. 쌓였던 물질들이 다 이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오염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 나온 이런 물질들도 천천히 이동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계절적인 특징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보통 늦은 가을부터 봄까지는 그렇죠. 공기가 조금 좋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번 겨울하고 내년 봄 예상 어떻게 하세요? 저희 편안하게 숨 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기상 환경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상당히 깨끗한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공기가. 근데 올해는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엘니뇨라는 현상이 지금 이미 발생했고요. 근데 네. 조금 더 강해질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럴 때는 그 북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베리아의 그 공기보다는 조금 더 남서풍인 조금 더 따뜻한 이런 공기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는 조금 더 미세먼지 오염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려는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질이 조금 더 나빠지지 않을까 올겨울에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변동성도 크고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대로 발생한다는 건 100%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엘니뇨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는 미세먼지나 스모그는 이제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엘니뇨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엘니뇨는 기온, 수온이랑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 이거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엘니뇨라는 현상은 이제 그 태평양에서도 동쪽 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게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패턴을 통해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미세먼지 오염이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기상 패턴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과거 여러 가지가 엘니뇨가 있었고 라니냐가 있었고 또 중간 현상이 있었고 이런 것들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엘니뇨가 있었을 때는 훨씬 더 초미세먼지가 올라갈 수 있는 농도가 그런 환경이더라라는 걸 제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하게 그냥 기류가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다기보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일단 중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펴고 있다. 앞서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미세먼지가 이 계절의 영향으로 이제 심해질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겨울, 봄까지. 그렇다면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텐데 현재도 사실은 뭐 미세먼지 대책들이 실행되고 있죠. 이거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계절관리제라고 해가지고요. 12월, 1월, 2월, 아마 3월까지 저희가 특히 이제 수도권 또 서울에서는
그 미세먼지의 이제 주된 오염물질 배출한 뭐 디젤 자동차랄지 이런 것들을 운행을 갖다 상당히 제한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제 저희가 되게 이슈가 되는 현상들은 뭐냐면 중국에서 아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거든요. 그때 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인간의 그 뭐 한계죠, 사실 그걸 어떻게 막 막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런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최근 연구들을 보면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이게 아주 고농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농도에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노출되는 것들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느 정도의 농도에 기여하는 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상당 부분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상당히 규제를 해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밸류라고 하는데 백그라운드 컨센트레이션을 일단 줄여놓는 게 아마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좋은 대책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지금 좀 상당 부분 많이 좀 협력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그런 감이 있지만 중국이랑 이제 끊임없이 특히 중국 과학자들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더 발생할 것인지.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되게 큰 이슈잖아요. 네. 기후변화를 통해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오염물질들이 얼마나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게 똑같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그게 미세먼지로 어떻게 바뀌는지도 상당히 기상적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더 심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런 메시지를 중국 당국에 줄 수 있죠. 그래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환경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아마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외출되도록 삼가라 이런 당부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고 이제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게 되면 뭐 저희는 마스크만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준비할 것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환경이 이런 직접적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또 전문가께서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급적이면 안 나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꼭 나가야 되면 아마 마스크 특히 미세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이렇게 촘촘한 그런 마스크를 갖다 착용하고 나가시는 게 그나마 가장 수동적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사 마스크 KF 뭐 94 이런 정도는 쓰셔야 된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박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